안녕하세요. 이번 딥다이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혹시 주변에서 그 병원비 90% 돌려준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? 꽤 솔깃하죠? 근데 오늘은 그거 말고요. 사실 더 중요하고 또 당신에게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, 바로 본인 부담 상한제에 대해서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저희가 받은 자료가 아주 상세하더라고요. 이번 딥다이브 목표는요. 이 본인 부담 상한제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이걸 명확하게 딱 이해하고요. 특히 이제 곧 8월이잖아요. 혹시 내가 받을 돈이 있는지, 있다면 어떻게 받는지 핵심 정보를 딱 알아가는 겁니다. 자, 한번 시작해 볼까요? 네, 안녕하세요. 이게 갑작스러운 의료비 부담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진짜 중요한 안전망인데요. 근데 의외로 정확히 모르시거나 좀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. 특히 내가 낸 모든 병원비가 다 해당되는지? 그리고 그 90% 환급이란 말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나? 뭐 이런 것부터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아, 맞아요. 그 90% 환급 얘기 진짜 많이 들어봤거든요. 그럼 그건 뭔가요? 자료 보니까 뭐랄까 실손보험 이야기 같기도 하고 아니면 건강보험 일부 항목에서 나온 말 같기도 하고 본인 부담 상한제는 그거랑은 완전 다른 거죠. 그렇죠. 완전히 다르고 사실 훨씬 더 강력한 제도예요. 이건 1년 동안 낸 의료비 중에서요.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에 본인 부담금 총액이 있잖아요. 그게 개인별로 정해진 상한액을 넘으면 그 넘는 금액 전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. 아, 전액이요? 비율이 아니라. 네, 비율이 아니라 딱 정해진 상한 금액 기준이라는 게 핵심입니다.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. 소득 1분위, 그러니까 가장 소득이 낮은 분위는 2023년 상한액이 87만 원이었어요. 만약 당신이 소득 1분위인데 작년에 보험 적용되는 본인 부담금으로 1,000만 원을 냈다고 해봐요. 그럼 90%인 900만 원 돌려받는 게 아니고요. 상한액 87만 원을 뺀 913만 원, 그 전액을 다 돌려받는 겁니다. 어떨 때는 거의 99% 환급률이 될 수도 있는 거죠. 정말 강력한 보호 장치예요. 와, 1,000만 원 내고 913만 원을 다 돌려받는다니 이건 진짜 엄청난데요. 정말 큰 힘이 되겠어요. 근데 그 지급 시기가 왜 하필 매년 8월인가요? 좀 늦는다는 생각도 살짝 드는데. 아, 그게요.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상한액이 달라지거든요. 소득 연동형이라서요. 근데 작년, 예를 들어 2023년 소득이나 보험료는 올해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같은 게 다 끝나야 최종적으로 딱 확정이 돼요. 그럼 공단이 그 자료를 받아서 검증하고 개인별 소득 분위를 확정하고 또 상한액 계산하고 이런 절차의 시간이 좀 필요하죠. 그래서 보통 7월쯤 상한액이 결정되고 8월 말에 안내문 보내고 지급 신청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. 늦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려다 보니 그런 거죠. 아하, 그런 속사정이 있었군요. 그럼 결국 내가 얼마를 받을지는 내 소득 분위를 알아야 하는 거네요. 그건 작년 건강보험료 낸 걸로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나뉘는 거죠. 건보료 고지서 보면 대략 짐작은 되겠네요. 그래서 2023년 기준으로, 그러니까 올해 8월에 받는 돈의 상한액은 얼마였나요? 자료에 나온 거 좀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? 상한액을 보면요. 1분위는 87만 원, 중간 정도인 4분위에서 5분위는 162만 원, 그리고 소득이 가장 높은 10분위는 780만 원입니다. 참고로 요양병원에 120일 넘게 입원하신 경우는 상한액이 조금 더 높아요. 1분위는 134만 원, 4, 5분위는 227만 원, 10분위는 1014만 원 이런 식이죠. 이걸 알면 대충 계산이 돼요. 예를 들어 박철수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신데 소득 5분위라고 치고요. 작년에 건강보험 적용되는 본인 부담금을 총 770만 원 내셨다면요. 이분 상한액은 162만 원이니까 770만 원에서 162만 원을 뺀 608만 원을 돌려받으시는 거죠. 상당히 큰 금액이죠. 와, 608만 원. 진짜 큰 도움이네요. 그런데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고요. 제가 자료 보니까 모든 병원비가 합산되는 게 아니던데요? 네, 바로 그겁니다. 여기서 많은 분들이 내가 생각한 금액이랑 다른데? 하고 좀 당황하실 수 있어요. 황금 규칙이랄까요? 딱 기억하셔야 할 건 급여 항목, 즉 건강보험 적용되는 항목 중에서 본인 일부 부담금만 합산된다는 거예요. 아, 급여 항목 중에서도 본인 부담금만. 네, 그래서 제외되는 것들을 꼭 아셔야 해요. 이게 중요합니다. 대표적으로 비급여 항목 있죠. 미용시술이나 영양주사,
또 일부 MRI나 초음파, 로봇 수술 같은 거요. 이건 아예 다 빠집니다. 그리고 상급병실료 차액, 그러니까 2인실, 1인실 비용 차액, 치과 임플란트, 추나요법 받으실 때 내는 돈, 또 선별급여라고 보험은 되는데 본인 부담률이 80%, 90% 이렇게 높은 것들이 있거든요. 그것도 빠지고요. 전액 본인 부담금, 간병비, 진단서 같은 재증명료도 다 제외예요. 와, 제외되는 게 정말 많네요. 특히 비급여가 핵심이군요. 내가 병원비로 1,000만 원을 썼어도 만약 비급여 진료가 800만 원이었다면 상한제 계상 대상 금액은 2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네요. 그럼 뭐 소득 분위가 높으면 환급액이 아예 없을 수도 있겠어요. 이 점은 진짜 꼭 알아야겠네요. 그럼 만약에 제가 환급 대상이 됐어요. 그럼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편한가요? 네, 일단 대상자가 되시면 8월 말쯤에요. 공단에서 우편물이 와요. 노란색 봉투에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. 그걸 받으셨다면 제일 쉬운 방법은 그냥 전화하시는 거예요.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-1000번이요. 아, 전화로요? 네, 전화해서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금 신청하려고요. 이렇게 말씀하시고 상담원 안내에 따라 신분증 확인하고 본인 명의 계좌번호 불러주시면 돼요. 안내문 받으셨다고 하면 더 빠르고요. 물론 뭐 더 건강보험 앱이나 공단 홈페이지에서도 로그인해서 신청할 수 있고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는데 전화가 제일 간단하죠. 준비물도 간단하고요. 전화 한 통이면 된다니 정말 다행이네요. 어르신들도 쉽게 하실 수 있겠어요? 그럼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더 알아둬야 한다 하는 게 있을까요? 두 가지 정도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. 첫 번째는 실손보험과의 관계인데요. 이거 정말 중요해요. 본인 부담 상한제로 공단에서 환급받은 돈 있죠? 그건 개인 실손보험에서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. 아, 중복 안 돼요? 네. 왜냐하면 보험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만 보상하는 게 원칙이거든요. 이건 2024년에 대법원 판결로 딱 확정이 됐어요. 그래서 보험사가 관련 서류 달라거나 확인하면 이건 정당한 절차니까 협조해 주셔야 하고요. 두 번째는 뭐 최신 동향인데 2024년에는 저소득층 부담 덜어주려고 상한액이 동결됐어요. 그리고 2025년 상한액도 곧 물가나 보험료 변동 같은 걸 반영해서 정해질 예정이라는 점. 네, 잘 알겠습니다. 오늘 얘기 정리해보면 본인 부담 상한제는 90% 환급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연간 의료비 지출 상한선을 넘는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다. 그리고 내 소득 수준, 즉 건강보험료에 따라 혜택이 달라진다. 이거죠. 그리고 8월에 오는 안내문을 잘 확인해야 하고 특히 비급여 항목은 계산에서 빠진다는 점. 신청은 전화 1577-1000가 가장 간편하다는 점. 이 정도 기억하면 되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이게 단순히 뭐 돈 돌려받는 혜택 이런 걸 넘어서요. 건강보험료를 성실하게 내오신 당신의 당연한 권리예요. 그리고 갑작스러운 큰 병이나 사고로 의료비 부담이 커졌을 때 기댈 수 있는 아주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인 거죠. 특히 어르신들이나 중증 질환 앓는 분들께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. 네, 오늘 이 딥다이브를 통해서 본인 부담 상한제에 대해 확실히 알게 되셨을 텐데요. 단순히 돈을 돌려받는다는 사실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런 안전망이 있다는 사실이 앞으로 여러분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떤 좀 안심을 줄 수 있을까요?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오늘 얘기 나눈 것처럼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급여 의료비가 있잖아요. 여기에 대한 대비는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이것이 오늘 딥다이브의 마지막 생각할 거리입니다.